그럼 유수는 아까 여기 직할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려 조선시대에 도읍을 제외하고 옛 도읍지 그리고 행궁, 임금님이 주무시고 옮기던 행궁 그리고 군사의 요충지 같은 데다가 유수를 뒀습니다. 특별한 거죠. 그럼 고려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 아시죠? 동경, 서경, 남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양 그리고 한양 그리고 어디에 경주 이쪽에다가 유수를 뒀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강화 유수예요, 강화도. 임금님이 계시고 경천에 종로고 그리고 광주 유수라고 해서 광주도 있죠. 그리고 화성, 수원 이쪽에다 뒀습니다. 기타 이런 곳에다가 둔 겁니다. 임금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하는 것이다. 유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국이라 했죠. 상국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게 아까 행 붙었죠. 우리들이 여기 볼 쪽에 행을 달아야 돼요. 앞에 행 붙으면 뭐뭐를 지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국이라고 돼 있죠. 상국은 뭐냐면요, 통틀어서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통틀어서 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국이니까 영의정이 됩니다. 이 정원영이 누구냐? 바로 철종을 모시러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봉영사라고 그러죠. 봉, 밭들 봉자, 영, 맞이할 영. 봉영사로 왔던 이 정원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강화유수. 철종이 임금이 되고 몇 년 후에 유수로 돼서 바로 이 집을 새로 지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부자집이에요. 아들과 동시에. 네. 자, 시간 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원군 글씨입니다. 대원군과 철종은 6,000강이에요. 네, 흥선 대원군과 이건 6,000강입니다. 이 양반이 왜 여기 와 들어와? 그래? 자, 용흥궁. 용용자의 일흥자죠. 일어나군. 그러니까 용이 일어난 곳이다. 결론적으로 이곳이 승천한 곳이다. 용이 승천한 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소설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진행합니다. 자, 우리 들어갈 때 보세요. 우리 일반 사대부 들어가면은 사랑채를 먼저 만나죠. 보통들은. 그리고 사랑채하고 안채가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안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벽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내외한다 그러죠. 남자 여자. 이게 바로 내외벽입니다. 내외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채가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좌우로 행랑채가 있죠. 행랑채는 여기서 일하는 분들 기타한 거죠. 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랑채에 들어가는 일강문이라고 합니다. 일강문은 기둥 2개만 세우고 기 하나 얹어가지고 우리들이 절에 가면 일주문 같은 걸 일강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좌측에 보면은 이게 중문이 되겠죠. 중문. 우리나라 그 집 구조상은 중문과 정문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중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몇 칸짜리입니까? 7칸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요. 7칸이 됩니다. 정면 7칸에 집이 뭡니까? 기역자형이죠. 기역자형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둥근 숟가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호초마라고 합니다. 호초마라고 부르죠. 호초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에 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운물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것은 지금 막대 지붕입니다. 막대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대 지붕. 그게 결론적으로 일곡한 집 호초마의 막대 지붕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막대 지붕은 사찰절에 많이 하죠. 그러면은 사찰에서 보통 보면은 막대 지붕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뭡니까? 비가 되게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풍을 답니다. 방풍 내리잖아요. 방풍이 꺾지 않게. 그리고 좀 더 멋쟁이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처마를 하나 더 달아요. 조그맣게. 그걸 눈썹 처마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왜냐면 이런 막대 지붕이 있을 때 가면은 여기 처마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기 이쁘장하죠. 그래서 눈썹 지붕을 가지고. 여기 눈 좋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안 보여서 이게 아마 옛 잠조 국이 털 겁니다. 이게 2.5까지 그런데 그 잠자가 잠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랬지. 잠조 국이 터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잠저였다는 그 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집이 있었고 이거 전부 다 다른 집 걸고 이제 다 갖다 주시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젓가락에 있으니까 호초마가 되겠습니다. 호초마에 몇 칸짜리 집입니까? 5칸이죠. 5칸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에 보겠지만은 이것은 팔짝지붕입니다. 팔짝지붕. 자, 이쪽에 가면 여기 좀 볼판 주세요. 오늘 여기서 10분만 역사 공부하고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철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철종은 무지랭이가 아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 이 시절에는 헌종이 죽을 적에 헌종이 죽고 왕통을 잇기 위해서는 주변에 찾아야 될 거 사실 없었어요. 왜? 영모에 잘 식수였기 때문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철종 그리고 이하전이라고 있어요. 이하전 이런 정도뿐이에요. 그럼 철종은 어떻게 왕통을 잇게 되느냐? 알기 위해서는 철종에 대한 족보를 좀 알아요. 이 철종에서부터 시작돼서 철종, 그 위에 정조, 사도세자부터 쭉 내려온 게 순종까지 오는 게 다 사도세자의 뿌리 되는 겁니다. 사도세자는 아들 5을 뒀습니다. 5을 뒀어요. 첫째 아들이 의소세손입니다. 일찍 죽죠. 2살에 죽습니다. 어디에 묻혔느냐? 여러분 아현동에 보면 죽는 요구들 있죠. 거기에 올려 묻혔는데 일제 강점기 때 바로 서산문으로 올려고. 그래서 의령원이라고 해서 서산문이 있어요. 바로 정조의 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조와 의소세손은 친형제예요. 둘째가 정조입니다. 정조는 정통이죠. 정조, 순조, 효명세자, 문조, 그 다음번에 누굽니까? 헌종. 아니 헌종에서 색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오느냐? 아까 사도세자는 다시 번복되겠지만은 의소세손, 정조, 그 다음번에 은흥군, 은신군, 은종군 이렇게 되죠. 철종이 뒤에 어디냐? 은흥군에서 오는 거예요. 은흥군. 그러나 은흥군과 은신군은 영조에 의해서 왜? 외상값이 많아요.
네, 속된 이야기로 했습니다. 왕족의 품위를 잃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홍씨라고 있죠. 해경고 홍씨의 아버지. 홍공환. 홍공환. 네, 맞습니다. 그분이 도와줘요. 왜 도와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조 눈에 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제주도로. 참 영조도 참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게 뭐냐면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왜 빚을 지냐 이거예요. 왕족은 돈벌이를 못하셨으니까 또 벼슬기도 내키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래가지고 손자 둘을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풍토병으로 은신군이 죽죠. 은신군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6대 손인 남영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영군, 흥선, 대원군, 그 다음 분에 고종, 순종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은전군은 영모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목을 할 적에 철종을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안동길치 있긴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때 왕의 지명권은 누구입니까? 대비였던 순원왕과 순원이 여러분 잘 아시죠? 김조순 안동길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종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지금의 종로삼각 뒤편에 보면은 선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동군이라는 군대로서 태어난 거예요. 왕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봉은 3살에 천정을 띨니다. 그리고 8살에 소학을 합니다. 소학. 본인 입으로 소학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살 때 그 지금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영모에 휩쓸려서 연대에서 자기 형하고 둘이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강아리 유배 가는 거 같죠? 그 잘못 가는 거예요. 교동으로 가는 거예요. 교동도 아시죠? 교동도. 조선시대 유배지는 무전의 유배는 교동입니다. 물론 그거 전체 하면 강하죠. 거기에 있다가 그래도 철종은 큰 제국지 연전했기 때문에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때는 형편없는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용범이가 농사꾼, 나무꾼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나무를 하러 다녔겠죠. 그러나 조선의 유배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배법은 나라에서 힘을 주고 쌀을 주고 옷을 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관리들이 띄워먹고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를 하러 다니긴 하고 했겠지만 그러면은 이 기록이 없습니다. 철종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뭐냐? 순원왕후가 지명을 하면서 은원군은 역시 그게 왕족이지만 모반을 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원왕후가 세초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일가의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없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기가 좋죠. 세간에서도 말하기가 좋아요. 옛날에 툭하면 드라마가 뭐예요? 강화도래. 그리고 영화도 강화도래. 많이 봤어요. 그거는 작가, 드라마 작가들이 뭐든지 마음대로 재미있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다 하나 이야기하면은 헌영이랑 일릉에 가면은 일릉이 순조죠. 순조가 누구냐? 철종의 양아버지예요. 철종의 양아버지죠. 왜? 온봄이가 정통성을 입기 위해서 순조의 양아들로 잡니다. 그냥 일릉을 순조가 잘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석에 보면은 뒤편을 뭐 음기에 보면은 글씨가 철종이 있어요. 상당히 잘 썼어요.
이걸 보고서도 무지랭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포천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정계대원군이 있습니다. 정계대원군의 신도비를 보면요, 전액이 있죠, 전액 위에 어둠을, 그건 전소체로 씁니다. 철종의 글씨입니다. 답서를 다니시면서 그런 걸 보시면은 그분이 상당히 깨일 겁니다. 철종이 왜 무지랭이라고 하니? 고종이 선택된 거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완용과 고종과의 대립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 팔아먹고 일거지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시흥강 예산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철종이 우리들이 팩트가 틀리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야기했지만 한옥과 서양의 바시리카 형식이 합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토착화, 토착 주민의 거부감을 아니죠. 그리고 이 형태는 유교와 불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우리들이 향교에 가게 되면은 외산문, 내산문, 그리고 정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외산문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성공의 강화 성당 이렇게 간판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문짝에 보면 홍사를 해놨죠. 홍사 붉은색을 칠했죠. 그건 유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벽사의 의미로서 악기가 못하게 붉은색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동짓날 우리가 팥죽을 써먹는 의미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외산문을 통과해 내산문에 들어가고 정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형태가 이렇게 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벽도 많죠. 우리들이 문하면 이렇게 벽돌로 담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전부 다 방화벽입니다. 이 당시에도 불이 안 나게, 그리고 낙수물이 물이 들면서 이렇게 다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방화벽의 뒤쪽에다가 벽돌을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전부 다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보게 되면은 재밌죠? 붉은 문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죠. 십자가가 들어가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태국 문양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이게 외산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대부분 외산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절에 가면 금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강문 양쪽에 4천만 사람. 여기는 동정을 온 겁니다. 여기도 동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뜻이 있게 십자 모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뭡니까? 비천상을 하고 뭐 연꽃 같은 걸 하고 여러 가지를 놓죠. 그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나라만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밑에다가 그러죠? 그 울명자에서 명동이라고 하죠. 명동. 그게 없지 않습니까? 명동은 웅덩이를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을 묻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명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건축 양식이 아까 그랬죠. 한옥과 양식과 바실리카 양식을 조금 있었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고대 로마 법정의 그 형태를 봐서 바실리카 형식은 주로 성당에서 많이 사용되죠. 즉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법당을 가운데다가 단을 놓죠. 그리고 좌우로 통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 예배를 보기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위를 보세요. 이 구조는 전부 다
목재로 구성됐습니다. 목재. 이 목재는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라고 여러분들 다 그리고 경복궁에 지금 보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들 보통 이렇게 방향이 틀잖아요. 예, 이쪽이 서쪽에다 뱃머리를 둔 겁니다. 서쪽이에요. 예, 서쪽. 저쪽이 동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이게 북쪽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축 공부 좀 조금 하고 가시죠. 제일 1층은 아까 배웠죠. 무슨 지붕이라고 했습니까? 팔자이죠. 그럼 그 이 밑에 지붕의 형태는 뭡니까? 이건 우진각 지붕의 형태입니다. 우진각이라는 것은 보통 큰 건물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경복궁이라든지 숭례문 무슨 큰 건물에 우진각 지붕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 그 대신 용마루에 보면은 우리 용마루에 보면 보통 침이라든지 취두 같은 걸 보는데 여기는 십자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기는 것은 이게 서양의 기독교다 나타나는 걸 본 것은 저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철저히 주요 주민들과 함께 혼인하고 애를 쓰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이나 사찰리에는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보는 법은 놓고 낳는 법은 뭐냐면은 건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전, 당, 합, 각, 재, 헌, 부, 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정정당, 영정당, 자경당 이러잖아요. 당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합, 각이 그 다음뿐이고. 그러니까 궁궐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 갔을 때 박살지게 그것을 보면은 급수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두 개가 용두를 걸었지 않습니까? 용두 앞에도 용두를 뒀어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겹쳐맞죠? 자 보세요. 우리의 호초마을의 석가래는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겹쳐마는 어떻게 되느냐? 사각으로 되어 있죠.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주는 겁니다. 호초마와 겹쳐마의 구분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부연이라고 합니다. 부연. 붙을 부자, 덧붙일 부에다가 연은 석가래 연입니다. 붙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추녀죠. 이게 추녀죠. 추녀에서 놓으면 집을 크게 하려고 그러고 비바람이 치는 걸 좀 더 막기 위해서는 부연을 설치하는데 이 부연을 하려면 이 석가래에다 뭐를 하나 덧댔죠, 위로. 이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오셨네 여기.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가 이 부연 요리는 사례가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녀를 얼마나 길게 하고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하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사례라는 것은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집 사자에다가 라로 쓰고 레라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가 신라할 때 나자 쓰는데 여기에서는 드러내다 드물라 드러내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낀 것을 토수라고 합니다. 토수는 토하다 이제 입국자변에 사자 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다 해요. 드러낸 숫자는 머리 숫자를 쓴 거예요.
드러낸 머리다. 그래서 이 토수에는 용머리라든지 귀면의 머리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건축해갖고 각자 또롱.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잘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이 돌쌓기는 불란서식입니다. 불란서식. 이 벽돌쌓기는 미국식, 영국식, 네덜란드식 불란서식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불란서식은 어떻게 쌓느냐? 여러분 지금 보고는 이건 길이라고 하죠. 벽돌로 치면은 길이, 이쪽을 마골이라고 하죠. 보세요. 불란서식은 어떻게 쌓느냐? 길이, 마골이. 길이, 마골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길이, 마골이. 이게 불란서식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식은 어떻게 되느냐? 네덜란드식과 영국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끄트머리 처리가 틀립니다. 네덜란드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길이로 쌌습니다. 아래쪽은 마구리로 쌌습니다. 다음에 길이, 마구리. 요게 네덜란드식과 영국식인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네덜란드식과 영국식이 어떻게 틀리느냐? 영국식은 끄트머리에 여기 마구리에 반만 씁니다. 오케이? 네덜란드식은 이 끄트머리에 길이에 70%만 씁니다. 요게 틀린 점이에요. 그 미국식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식은 길이 아니 마구리 길이 그 다음번에 5개가 6개가 길이로 나오고 마구리 한 단 또 길이 이렇게 미국식 길입니다. 이렇게 마십시오. 자.